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구의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인구 구조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만 복습을 하자면, 자, 인구를 부양하는 능력, 인구 부양력. 자, 그 인구 부양력을 국가별로 계산을 하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노인들을 부양하는 노년 부양비가 있고 유소년들을 부양하는 유소년 부양비가 있다. 그래서 계산 방법까지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구 부양비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면 중간 연령층, 생산 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 부양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문 단원에서는 항상 나오는 통계 그래프입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아마 좀 나올 텐데 이거를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자면 일단 인구단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유소년, 그다음 청장년층, 노년층. 그래서 이 삼각 피라미드가 있는데 요거를 읽는 방법은요.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누운 Y 모양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 국가의 2010년 인구 연령 비율을 보면 A 국가는 유소년 30%, 그 다음에 청장년층 65%, 그 다음에 노년층 5%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딱 합이 100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다음 장으로 가면 세계의 오늘 인구 이주 40쪽을 펼치시면 됩니다. 자, 인구의 이주를 하는데 그 인구 이주가 어떻게 나타나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 건데 굉장히 내용은 쉽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번 여기 인구 단원에서 자, 인구가 이주를 한다. 이주라는 거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은 이사가 있죠. 이사. 여러분들이 왜 지금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요? 부모님이 직장을 바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사를 가는 곳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인구를 이주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자, 우리가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이라고 하는데, 자, 배출 요인은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배출. 여기서 여기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하면요. 인구는 항상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를 A 국가라고 하고 여기를 B 국가라고 했을 때 배출 요인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요인이고 흡인 요인은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끌어들여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다. 배출 요인은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서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면은 자, A 국가랑 B 국가 중에 원래는 이랬어요.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됐어요. 자, 배출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는 A 국가겠죠. 자, 배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구를 B 국가로 밀어낸 겁니다. 반대로 흡인 요인은 어디에 많다? B 국가에 많다. 그래서 A 국가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가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흡입 요인이라고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흡입이 아니고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흡인. 뜻은 거의 비슷하지만 입이 아니라 인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자, 배출 요인은 당연히 빈곤, 낮은 임금,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 보건 등 생활시설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례들.
언제든지 응용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을 때, 해석했을 때 배출이냐 흡인이냐는 굉장히 쉬워요. 당연히 빈곤하고 돈을 못 벌고 고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 영화관, 뭐 병원, 학교 이런 게 부족하면은 그 지역은 쇠퇴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딱 읽기만 해도 이게 배출인지 흡인인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인구에 이주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형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례 중심이에요. 사례 중심.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를 딱 보고 이거는 국제이동, 이거는 종교로 인한 이동, 이거는 환경적 이동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기간, 동기, 공간, 범위, 원인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간에는요. 짧게 단기간으로 가는 게 있고 길게 장기간으로 영구적으로 가는 게 있겠죠.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름철에 날씨가 좋고 방학이라고 휴양지로 떠나는 그 휴가는 단기간이죠. 언젠가 무조건 집에 돌아오잖아요.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한 달 이내로 머물다가 오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일시적 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아예 짐 전부 다 꽁꽁 싸매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만약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겠죠. 물론 가끔 놀러 올 수는 있어도 아예 나의 본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구적 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기의 면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인구를 이주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남들이 억압해서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구를 이주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례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구 이주의 사례를 유형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 자발적 인구의 대표적인 예시는 화교예요. 화교는요, 중국의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구 이주가 활발했는데 동남아를 중심으로 화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국가들의 대표적인 그 대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기업의 오너가 중국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인구를 수를 보세요. 몇백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각 나라들의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가 한 번 이동을 하면요. 그 나라는 무조건 한 달도 안 돼서 차이나타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워낙 이제 본국과의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동한 거죠. 네. 이런 화교의 예시가 있을 수가 있다. 반대로 강제적 이주의 그 대표적인 예시는 뭘까요? 딱 제일 흔한 게 노예죠, 노예.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유럽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동을 했다더라. 그래서 이 강제적 이동의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 아프리카 요 해안, 아래쪽 해안, 노예 해안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주가 되는 그 화살표가 그려진 그 지도가 있다. 그러면은 노예무역, 강제적 이동을 나타내는 그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예. 그 다음 공간 범위에서 내가 조금 국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국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나라마다 땅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짧다고 해서 국내 국제 공간 범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국경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더 길면 아니 뭐라 해야 돼? 여기서 여기 이렇게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게 더 거리가 먼다고 하더라도 요게 국제 이동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원인은요. 경제, 종교, 정치, 환경이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하죠. 원인. 사람들이 왜 이주를 하는지. 그래서 요거는요. 인구 유지의 원인은 요 배출 요인이랑 흡인 요인이랑 연계가 되죠. 자, 경제적인 원인부터 보자면
종교. 자, 종교적 이동부터 보자면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처음에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한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유럽에서 미국으로 허허벌판이 황무지로 떠났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종교적 이동은요, 종교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청교도가 있습니다. 청교도는요, 교회 중에서 이제 새롭게 개혁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 이제 핍박받고, 로마 가톨릭 교회 이제 역사를 따른 기존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룰을 만든 우리 새로운 종파 청교도들이 이제 유럽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때 당시 중세 때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 이동한 경우가 대표적인 종교적 이동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난민이 있는데요. 자, 난민은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이렇게 이제 중동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국가들이 대부분 난민을 많이 배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왜 여기서 이렇게 난민이 많느냐? 난민이라는 건요,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주거지를 살 수가 없어. 집을 잃은 채 허허벌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의 그림, 사진 보이시죠? 이거는 실제로 사진인데 난민 가족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찍히고 퍼지고 난 뒤에 이 난민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게 된 뜨거운 감자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난민 이동을 하다가 이 배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로 바닷물에 떠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이, 요 이슬람 국가들이 왜 이렇게 난민이 많냐면 옛날부터 완전 군부 세력, 국가 자체가 강압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의 붐이 일면서 국가의 군대들과 이제 그 민주 시위들 하는 자들의 충돌이 굉장히 거세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각가지의 이유로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난민은요, 일단 정치입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이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게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났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 사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전쟁이 나타났다. 그래서 난민이 생겼다. 그럼 그거를 종교적 이주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종교로 인한 전쟁이면 종교적 이주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전쟁들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 전쟁도 포함이죠. 근데 그 종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종교적 이주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이주입니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자, 그다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뭐 그게 굳이 아니어도 지진, 그다음에 황사, 가뭄, 모든 게 환경에 관련된 거라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대표적인 인구 이주까지 유발을 하는 큰 규모의 인구 이주는 대부분이 온난화더라. 그래서 온난화 예시를 보여주자면, 자, 이 사람들이 쓴 거를 보세요. 자, climate change and 투발루. 투발루라는 게 이제 지역의 명칭이죠. 기후가 투발루를 바꿔놨다. 엄청 심각하게. 그 다음 오직 10만이 이 섬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다. 자, 이 투발루라는 섬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열대 태평양에 위치한 섬이에요. 근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집들의 터전을 잃고 점점점 침수로 섬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적 이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의 국가인 뉴질랜드랑 호주, 그다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사람들을, 환경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을 환경 난민이라고 불러요. 자, 환경에 의한 것이면 환경적 이주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는요. 뻔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엄청나게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이주이고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을 하면 대표적인 예시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동남아에서 동북아시아로,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동남아, 기타 등등 여러 국가들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경제적 요인. 내가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가 임금이 낮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갖기 위해 인구 이주를 하는 것을 경제적 인구 이동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밑에는요. 너무나도 쉬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요인을요. 좀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경제적 요인에 의한 국제 이주를 하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주는요. 숙련 노동자 혹은 미숙련 노동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숙련 노동자는 말 그대로 숙련된 조금 학력이 있고 배운 사람들, 반대로 미숙련 노동자는 생산활동 중심, 몸을 쓰는 활동 중심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눴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자, 숙련 노동자들의 이동은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방향은 정리를 했을 때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다음에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선진국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걔네끼리 이동을 하고요. 신흥공업국은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도상국의 약간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자, 공업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들, 성장하는 국가들을 우리가 신흥공업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유럽, 중국, 인도에서 미국으로 간다.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여기 뭐 미국, 캐나다가 있다 치면은 요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은요.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 기회가 적은 저개발국에서 높고 많은 선진국으로 이주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면 어느 대륙으로 갈까요? 가까운 대륙. 유럽이죠. 자,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많이 가고요.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로 이동을 한다. 서남아시아는요. 석유가 많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확인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동합니다. 멕시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죠. 자, 이런 저개발국에서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동남아에서 동북아로, 동북아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난민으로도 인해서도 인구 이중이 활발하다. 그래서 난민은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요. 난민 발생 국가 우리가 탑 3 정도는 외워두도록 합시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시리아 중동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이게 중동 바로 위에 아시아 서쪽에 있고 남수단은 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자, 내전, 테러 등등 전쟁이 발생하거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을 정리를 해보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얘네들은 내전이고요. 얘네들도 내전 전쟁인데 이건 자원 분쟁이에요.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북과 남으로 찢어진 채로 남수단, 북수단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러한 난민들도 가장 대표적인 인구 이동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인구 이주가 나타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뻔하죠. 인구가 유출되는 사람들이 나가는 곳에는 자, 긍정적인 영향,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 외화를 벌어와요. 다른 외국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이 송금이라는 거는 보낸다라는 거죠. 자, 돈을 보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신용률이 하락된다. 송금액이라는 단어. 그 다음 부정적인 영향은 자, 지속적인 땡땡땡땡 인구의 유출. 자, 이거는 뭐냐면 생산 연령 인구예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가겠죠. 애기들이 국제 이중을 할 수는 없겠죠. 노인들도 그렇고. 자, 생산 연령이라는 거는 몇 세부터 몇 세다? 15세부터 64세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들 꼭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산연료 인구 유출, 기술 인력의 유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어렵다. 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들, 개발도상국 등 저개발 국가들. 자, 반대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당연히 선진국이죠. 미국, 사우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자, 선진국입니다. 얘네는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세계화로 인해 다양성이 증대된다. 자,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한참 전부터 했었던 거. 갈등. 무슨 갈등? 문화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적어주세요. 자, 자국민의 고용 창출이 어렵다. 당연히 기업들은 누구를 원할까요? 싼 인력을 원하겠죠. 자, 해외에서 유입된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노동자들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비싼 본국 자국민들은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고용 창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선진국에서 겪고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역별로 인구가 이동하는 그 이동량을 봤을 때 우리가 순위를 정리를 하자면요. 자, 어디가 인구 유입이 가장 클까요? 대륙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제 여기까지가 선진국이죠.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요 순으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1페이지를 보세요. 자, 최근에 눈에 띄는 강조되는 인구 이주의 사례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워낙 유럽으로 인구 이주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 얘네들은 왜 인구 이주가 이렇게 많느냐. 자, 20세기 후반에는요. 1900년대에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중요하죠. 선진국의 대표적인 고질적 문제. 이것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했다.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 자, 난민, 자,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시위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전으로 난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에 유입이 많았다. 그 다음 무슬림, 이슬람교, 이슬람 지역에서 인구 유입으로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전통에 관한 유럽에서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요 아래 표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을 유입을 시키고 있죠. 단위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은 700만 명 가까이 무슬림이 유입되고 있다. 엄청나죠. 그 다음 서남아시아.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우리가 서남아시아는 못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름이 있으니까 특정 국가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겠죠. 그래서 나라는 별거 없는데 돈만 많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빨리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기반을 다져야 되는 사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말. 사회 간접 자본 중심 및 기간 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 요게 중요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 이 사회의 기반, 뿌리가 되는 산업이에요. 철도, 교통, 그 다음에 뭐 병원,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이고 그 다음에 기간 산업이라는 거는 토대가 되는 산업. 요거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뭐 교통시설도 될 수가 있고 자동차, 조선, 제철, 석탄, 석유 등등 거대한 나라의 뿌리가 되는 산업들을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자, 돈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을 수입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기간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인건 노동이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젊은 남자들, 힘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인도랑 파키스탄이 있다. 파키스탄은요. 스탄 국가들은 다 아시아 남쪽에 있죠. 인도 바로 옆에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아래에 체크를 합시다. 요 뾰족한 거 이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인도. 그리고 바로 요 옆에가 파키스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기 중동 서남아시아로 산유국으로 인구 이주가 많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요 진한 화살표는 뭐겠어요? 서남아시아 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한다. 요거는 원인이 뭘까요? 남미죠. 이슬람 인구의 이동.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인구는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